내 관상이나 좀 보아주게. 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성군이 되시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구나. 헌데 관상가 양반, 생각해보니 영 이상하구만. 이미 나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상이라니. 그래도 상은 보았으니 상값은 치룸세. 저리 절명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려나. 난 몰랐네만.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한재린 감독의 2013년작 관상에 얽힌 온갖 TMI 2탄입니다. 1탄을 못 보신 분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고요.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은 영화를 먼저 보고 오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주민 시작합니다. 상중의 사냥이라니요. 세상에 눈이 두렵습니다. 김종서 대감과 수양대군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 긴장감을 더욱 배가시키기 위해 주전자 소리와 찻잔 움직이는 소리 등 효과음 볼륨을 크게 넣었습니다. 그래, 내 생김새가 어떠한가? 귀가 잘생겼다는 말을 자주 듣곤 했는데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수양의 등장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내경. 그런 내경을 둘러싼 사물놀이패? 이 탈과 의상은 새로 제작한 게 아니라 실제 공연하시는 분들이 쓰는 의상과 탈을 세트로 대여했다고 합니다. 관상가 김내경이 잘 있었소? 후환이 될 수 있다. 죽여라.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 내경을 죽이려 했던 자입니다. 내 관상도 좀 봐주시오. 아니, 얼굴을 가려놓고 관상을 봐달라니. 내경의 능력을 차단해버리는 의문의 집단. 가면을 쓴다는 설정은 각색 단계에서 감독이 추가한 설정입니다. 또 다시 납치당한 내경. 이번엔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밉니다. 우리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지 않겠소? 이 장면엔 누아르적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스모그를 뿌렸다고 하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어 뿌려놓으면 날아가고 또 뿌려놓으면 날아가서 고생했다고 하네요. 그저 새로운 왕에게 말을 전하면 되는 것이오. 아니, 얼굴을 다 가렸는데 목소리만 듣고도 그분의 표정이 보이는 것 같은 건 나뿐인가요? 김종서가 역모를 꾸미고 왕이 되려 하고 있으니 어서 그를 잡아들여야 된다고 말이오. 엄청난 일에 휘말리고만 내경. 수양편에 들지 않으면 본인뿐 아니라 팽언과 진형까지 위험합니다. 모래폭풍 꿈을 꿀 때 얼핏 보였던 건물은 광화문이었습니다.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일생일대의 갈림길에 직면한 내경. 사냥 중인 수양대군을 찾아간 김종서의 수하들. 대군께서 불법적으로 거느리고 계신 사병의 숫자와 명단을 빠짐없이 알려주십시오. 사병을 거느린다는 수양대군의 사냥팀이 생각보다 소소한데요. 호랑이 새끼 한 마리 잡는데 이 셋이면 족하지. 말과 사람을 더 많이 캐스팅해서 웅장한 그림을 만들고 싶었지만 그렇게까지 하기엔 예산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말 한 마리 빌리는데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뭔가 얼쩡거리길래 쏘았더니만 호랑이였구만. 그래. 김종서를 상징하는 호랑이를 이용해 대놓고 김종서를 저격하는 수양대군. 오늘 잡은 호랑이는 우리 김종서 대감께 갖다 드리도록 하거라. 극중 수양대군의 행동과 그의 세력은 실제 역사적 사실보다 상당히 과장되어 있는데요. 사실 수양대군의 세력은 너무 미미해서 감히 좌상대감에게 이런 객기를 부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네요. 실제 수양은 개유정난 바로 직전까지 아무도 모르게 죽어 지냈다고 합니다. 그날 밤 김종서의 집 앞에 걸린 호랑이 사체. 감독은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감정을 억누르는 연기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호랑이 사체는 3천만 원을 들여 만든 소품이라고 합니다. 실제 호랑이가 죽으면 근육이 경직되어 축 처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고증을 통해 실제와 똑같이 만든 건데 인형티가 많이 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김종서의 집을 빠져나와 수양이 주최하는 점술과 초청연회에 참석해 간을 보려는 내경. 아주 궁을 그대로 옮겨놨구먼. 수양의 편에 서기 위해 온갖 아첨을 하는 점쟁이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러한가?
진짜 점괘를 말해보게나. 어서 말해보게! 갑자기 분위기가 김종서의 졸개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람들 보란듯이 김종서의 졸개인 관상가를 죽여버리는 수양. 이 장면은 자칫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클래식하게 앞으로 불어올 피바람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레드톤을 만들었습니다. 연홍과 내경의 공포도 결이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김혜수 배우가 생존에 직결되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표현했다면 송강호 배우는 분노와 의지가 담긴 듯한 공포를 표현했습니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미 왕이 되어버린 다음에 너무 늦을 테니 말일세. 하지만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역무에 가담할 수 없는 내경입니다. 수양대군의 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 일을 서둘러야겠습니다. 내경은 김종서의 책사가 되어 수양의 얼굴 없는 책사와 보이지 않는 대결을 벌입니다. 먼저 눌러야 합니다. 아버지의 친필이 맞구나. 단종에게 이 사실을 고하는 김종서. 적에 걸린 태종의 조상화를 보시옵소서. 수양대군의 현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사옵니까? 이정재 배우를 모델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영화는 줌 인아웃보다 트랙 인아웃으로 촬영한 장면이 많은데요. 일반 줌으로 당기는 것보다 큰 임팩트를 주면서 장소의 공간감과 마치 배우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듯 감정까지 카메라에 담기 위해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레일을 다 깔고 계산대로 움직이며 찍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개 군졸이 왕을 위협하는 꼴이 됩니다. 명나라로 가기 전에 독침으로 단종을 암살하려는 수양대군. 하지만 악랄하기만 한 악당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며 수양의 다중적인 캐릭터를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1차 편집본은 단종을 향한 수양의 애틋함과 인간적인 갈등이 모두 담겨 3시간이 넘는 분량이었는데요. 러닝타임의 압박으로 시간을 줄이다 보니 수양의 감정 표현이 약해졌다고 하네요. 언제부터 좌상이 경기를 관여한단 말이야? 제가 그리하라 허락하였습니다. 단종도 수양에게서 위험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영모의 상. 수양이 암수를 쓰려 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내경은 그의 얼굴 없는 책사를 찾아 나섭니다. 목표 하나 빠진 놈은 왜 찾소? 늘 이러고 다니지 않소? 한명회. 가면을 쓴 책사는 그 유명한 한명회. 그런 사람 없소이다. 재주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던지.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실제 한명회 역을 맡은 김우성 배우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한명회의 얼굴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영화를 2-3번 보는 관객을 위해 숨겨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찾으셨나요? 2-3번 보면서도 난 몰랐네만. 영화 초반과는 다르게 웃음기 싹 빠진 내경입니다. 주인도 없는 집에 가서 행패를 부렸다고 단단히 노하셨네. 이 장면엔 비가 온다는 설정인데 햇빛이 있어서 처음엔 CG로 햇빛을 지워 어둡게 바꾸는 작업을 하려 했었는데요. 해가 있을 때 비가 오는 느낌이 좋아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현듯 내경에게 떠오른 생각과 연결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맑은 날 비가 오는 걸 호랑이 비라고도 하는데 호랑이를 상징하는 김종서를 표현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고 하네요. 방금 관상서를 본다 하였습니까? 단종이 관상서를 본다는 사실을 듣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내경. 단종이 본다는 관상서를 살펴보는 내경. 이것이다. 영모의 상엔 이마에 3개의 반점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양 얼굴에 점을 박아달라. 내 몸에 열이 많아. 뭐지? 이 알콩달콩은? 설마 썸?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전 두 사람의 로맨스가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했었는데요. 감독은 처음부터 이 영화에 로맨스 따윈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홍의 내경을 향한 감정은 거의 의리에 가깝다는 설정입니다. 귀신이 돼서 널 괴롭히지 마. 단종이 수양을 경계하게 하기 위한 특단의 방침, 특수분장팀에서 만든 가짜 피부를 이마에 붙이고 가짜 칼로 그은 후 배어나오는 피는 CG로 그려 넣은 컷입니다. 수양의 방을 빠져나와 소변을 보는 건 콘티에 없었는데 현장에서 만든 씬입니다. 이런다고 영모를 막을 수 있을까? 잘 되면 나를 잊지 마시오. 안 되면 난 모르는 일이고. 김혜수 배우는 동지의 애가 진하게 싹 터서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살짝 돌려 표현한다는 느낌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수양 이마에 찍힌 선명한 3개의 점을 발견한 단종. 이마가 보이지 않다가 드러나도록 조명을 세팅하고 점은 CG로 스르륵 보여지도록 합성했습니다. 누구의 명으로 내 옆을 지키고 있느냐? 수양대군의 명으로. 역모가 확실해졌으니 단종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금 위에 자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숯불을 유배 보내겠다. 그리고 먼저 수양을 칠 계획을 세우는 김종서. 다 나왔소. 한편 눈이 어두워진다는 아들을 위해 약을 짓는 내경. 누가 황표 정신이 뭐냐 하는 말을 전하께 고했느냐 말이다. 메인 플롯 사이에 서브 플롯을 넣어서 진영에게 닥칠 불행을 복선으로 깔아 관객들이 불안함을 느끼도록 설정했습니다. 눈에 좋다니 다려 마시거라. 그럼 약이 좀 잘 들어야 할 텐데. 그리고 바람 소리와 방울 소리 등 효과음을 크게 넣어 관객의 불안한 심리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감히 김종서 대감을 비방하다니. 아들의 눈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누군가 진영의 시력을 빼앗아버리고 맙니다. 우리 진영이가 눈을 다쳤어? 실명한단 말이오? 감독은 관객 역시 김종서가 진영의 눈을 멀게 했다고 생각하고 팽언의 분노에 감정이입되길 원했습니다. 눈을 그렇게 만든 게 김종서 대감의 수하들이라고. 내경의 집에 연홍이 처음 찾아온 날, 네 아버지 깨기 전에 한양으로 가거라. 이 장면은 촬영 초반에 백숙을 먹는 씬을 찍을 때 몰아찍은 컷입니다. 배우들은 아직 아무 일도 겪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상하며 연기했습니다. 분노한 팽언은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내일 군사를 보내지 마시오. 김종서가 대군을 치러올 것이오. 이 장면은 촬영 초반에 찍은 컷입니다. 심지어 이정재 배우는 첫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고조되고 극적인 장면을 촬영 초반부터 찍어야 했던 이유는 비에 젖어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를 꼭 보여주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버드나무 잎이 곧 져버린다고 해서 무리해서라도 먼저 찍어야 했다고 하네요. 살수차로 비를 뿌리며 찍은 후 번개는 CG로 심었습니다. 난들 그 처남이 걸려들 줄 알았겠소. 김내경이가 걸려들길 바랬지. 진영의 눈을 멀게 한 것은 한 명의 머리에서 나온 수였습니다. 수양의 입장에서는 정말 신의 한 수가 됐네요. 팽언이 저지른 일을 알고 분노하는 내경. 두 인물이 몸싸움을 하는 장면은 끊지 않고 롱테이크로 찍었는데요. 감독은 이 두 인물이 김종서를 만난 날 얼싸 안으며 기뻐했던 장면과 오버랩 되길 원했다고 합니다. 꿈 깨셔! 김종서, 우리 같은 놈들한테 관심조차 없어. 팽언의 목젖을 보고 운명을 피할 수 없음을 느끼는 내경. 김종서가 죽으면 다 죽어, 이놈아. 급히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계유정난과 김종서의 죽음. 지금까지 여러 사극에 나왔던 장면과 어떤 차별점을 둘지 고민한 끝에 계단을 생각하고 장소를 계단이 있는 곳으로 바꿨습니다. 수양이 계단 위에 김종서를 끌어내리는 느낌을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경의 춘추가 지금 어찌 돼요? 올해 일흔입니다. 더욱 드라마적으로 보이기 위해 한마디씩 주고받으며 김종서가 한 발짝씩 내려온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김종서를 로우앵글로 잡으면서 커 보이게 하는 효과까지 노렸습니다. 이 무슨 수작이냐! 철퇴를 막아내는 내경. 무술 감독이 이 씬의 액션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감독은 수양이 김종서를 잡기 위해 준비를 많이 하고 왔다는 포인트에 집중해서 화려한 검술 액션은 전부 생략하고 최대한 승부가 빨리 끝나도록 디자인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앞이라고 감히! 대본에 없던 대사를 현장에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장군의 기백을 보여주는 김종서. 김종서를 죽이는데 성공한 수양대군의 표정은 승리의 기쁨을 담은 표정이 아닌 공포와 혼란이 담긴 복잡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호랑이 사냥이 끝났다. 수양이 김종서를 죽였다! 거대한 벽 앞에 내경을 배치해 더욱 작아 보이도록 앵글을 잡았습니다. 관상가 김내경이 잘 있었어? 드디어 한 명의 역을 맡은 김의성 배우가 등장했습니다.
아니, 가면을 썼을 땐 표정이 보이는 것 같더니 얼굴이 드러났을 땐 또 가면을 쓴 것 같은 느낌이네요. 내 진짜 지역을 보여주지. 감독은 천박함과 고귀함이 동시에 담긴 얼굴을 찾으려 했는데 그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얼굴은 김효성 배우밖에 생각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월 좋았소이다. 정체를 드러낸 후 더 이상 고개를 기울이지 않는 한명회. 조종 내에 피바람이 몰아칩니다. 권력이란 게 원래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거나 아니면 상대가 죽지요. 들어오는 신하를 전부 죽이는 사륙의 현장은 뜨거운 레드톤으로, 나를 받아들이겠다 하는 자는 이쪽 편으로 옮겨 섰거라. 수양대군이 신하들을 협박하는 장면은 차가운 블루톤으로 만들어 대비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대는 이만 돌아가도 좋소. 아들이 아직 궁 안에 있으니 그냥 갈 수는 없는 내경. 모조리 참수될 것이다. 이 푸샷은 크로마 스크린 앞에서 촬영한 후 광화문을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인물이 걸리는 가까운 근접샷은 벽과 문만 세트를 만들어 촬영했다고 하네요. 나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데. 카메라 앞에 실제 불을 떼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내 관상이나 좀 보아주게. 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성군이 되시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구나. 헌데 관상가 양반, 생각해보니 영 이상하구만. 이미 나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상이라니. 그래도 상은 보았으니 상값은 치룸새. 마치 내경이 맞은 것처럼 표현했으나 화살은 진영이 맞았습니다. 사실 진영의 죽음은 티저 포스터에 예고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극중 죽임을 당하는 두 인물을 좌우에 서 있도록 배치해 복선을 깔았다고 하는데요. 캐릭터 포스터에 담긴 황새상 진영의 눈가를 붉게 표현한 건 역시 그에게 닥칠 불행을 미리 암시한 설정이라고 하네요. 여담으로 너구리상 팽원의 캐릭터 포스터는 유일하게 얼굴의 좌우를 비대칭으로 한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죄책감이 담긴 묘한 얼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안고 오열하는 내경. 이 씬의 모든 연기는 감독이 상황만 설명했을 뿐 모든 배우들이 본인의 느낌으로 연기한 장면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 눈앞에 먼지가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드는 연기와 표정은 수양에게 이들은 모두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암시한 이정재 배우의 아이디어입니다. 목숨을 걸고 왕권을 쟁취한 수양에게 다른 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설정입니다. 저잔 자기 아들이 저리 절명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려나. 난 몰랐네만. 이 대사는 이정재 배우가 마지막을 맺는 대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감독이 촬영 전날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진영이 죽을지 몰랐다는 것과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기후정난의 성공이 정말 옳은 일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담은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네요. 이 풀샷은 광화문과 군중까지 전부 풀 CG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내경과 팽원. 저 양반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팽원은 죄책감으로 목젖을 잘라 말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내경의 능력이 탐나 그를 포섭하러 온 한명회. 선생 같은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나는 좀 아깝소. 이 장면 역시 바다를 CG로 심었습니다.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원래 시나리오에는 파도와 바람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데 각색 과정에서 감독이 추가한 대사입니다. 관상에 국한된 것이 아닌 거대한 역사의 흐름과 운명의 순응해 가는 느낌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묘한 상이요. 천박한 것 같으면서 고귀하고 목이 잘릴 발자요. 평생 목이 잘리지 않기 위해 조심히 살아온 노인 한명회. 난 목이 잘리지 않았네. 한명회는 죽은 뒤 17년이 지난 후 부관 참시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소? 세상 구경. 바람과 파도로 세상을 보는 내경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전 내경의 이 표정과 바다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을 클릭해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